12.3 계엄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민주공화국은 뭐냐?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사회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사회 내부 구성원들과 국제사회의 신뢰, 이 사회적 자산이 민주공화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가장 큰 핵심 요인이거든요. 이걸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4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일상이 파괴되고 우리의 생명, 신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엄청난 트라우마고 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보통 우리 정치학 교과서가 있는데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다. 그러면 헌정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어떤 돌발적인 군사정변에 의해서 민주적 시스템이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 규범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합의가 있어요. 평화적 정권 교체가 복수로 2번, 3번 이상 되면 그 나라는 쿠데타나 그런 비헌법적인 방식의 정치 교체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학 교과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 10위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점에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좀 좌우할 거다.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런 점을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실체적으로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거에 대한 사실 판단이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핵심이 포고령 제1호라고 봅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했잖아요. 헌법기관을 무력화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다. 이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면 통치행위가 아니고 내란에 해당할 수도 있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네. 뭐 실체적 요건 판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가 될 그 걸로 판단 내용이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해요. 헌법에 나오는 비상계엄권을 발동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권 범위 내에 국회 기능이랑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해도 된다는 헌법 조항이 없잖아요. 법률 조항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권의 발동이 아니고 불법적인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 점에서 무력화의 징후와 사실관계가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절차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 하시면서 잘 판단을 해 보실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냐 아니냐는 거를 판단할 때 80년 그 전두환 그 비상계엄 때 보면 이게 9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이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폭동이 규모가 얼마나 됐냐, 사람이 얼마나 사상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일단 국헌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게 폭동의 범위나 규모,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또 사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내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판단 쟁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국헌 문란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 기준이 뭐예요? 우리 우리 헌법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또 아니, 이번 사건 관련해서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게 동의하시는지 보세요. 예,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뭐 지금 말씀드린 뭐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뭐 복지국가 원리 다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통령 권력을 뺏는 거 쿠데타. 이거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거죠. 형법 91조에 입법권이 있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거. 이거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국헌문란에 관해서 형법 9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실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